자,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오늘 갤럽은요,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 34, 부정 58 나왔어요. 부정 58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맨날 하면서도 옛날에 엄마들이 자식을 한 3명 낳고 나서 다시는 애 안 난다고 넷째를 낳잖아요. 내가 여론조사는 특별히 내가 분석해 줄 게 없을 정도로 똑같이 가는데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또 해.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뭘 기대했냐면 갤럽은 이제 그 선에서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30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갤럽 기준으로는.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 2배 정도 가는 그 흐름으로 가요. 더 이상 소개할 게 뭐 있어? 다만 알려드리고는 싶어. 성향별. 이 1000명 중에요.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330명이고요. 진보라고 대답한 사람이 234명이니까 약 100명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네 오늘은. 그러면 저게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면 이재명 찍은 사람과 윤석열 찍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거의 똑같잖아요. 퍼센테이지가 48%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수 응답차가 1000명 중에 10%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겨?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갤럽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가 작게 나왔어요. 소개 안 하려고요. 네, 그래도 그 전화 면접으로 열심히 했을 텐데 좀 그 수고한 건 인정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IRS 이렇게 부정확하다고 뭐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기서 투표장에 안 나오실 분들이 약 40%라는 것도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그러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경제, 민생, 물가, 소통, 미흡, 외교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독단적, 일방적, 통합, 협치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서민정책, 복지, 인사, 일본 관계, 직무 태도, 정책 비전 부족, 신중함 부족, 성급함, 진실하지 않음, 신뢰 부족, 발언 부주의, 검찰 권력 과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고 재정 낭비, 공약 실천 미흡, 참사 사건 대처 미흡, 책임 회피, 국방 안보, 인간 자체가 싫다. 그 여기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굉장히 오래 가죠. 실제로 주말에 택시를 잠깐 탔는데 기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윤석열이 그 새끼가 제일 싫어. 왜요? 그랬더니 아무 준비도 없이 청와대 나온 거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에이, 정말 그래서 싫어요. 이 네. 기사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청와대에 있었으면 외교 잘했을까요? 그것도 물론 아니지만 돈은 덜 썼겠지 그래도 일조. 자, 정부 출범 1년 6개월 분야별 정책평가. 여기서도 보면 오늘 그 부정평가 1등이 경제, 민생, 물가잖아요. 압도적 20%예요. 지금 윤석열은 이거 해결을 하지 못하면 어차피 총선 참패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경제 분야는 잘했다가 25. 뭐 좀 있으신 분들인지 아니면 뭐 세상 모르시는 분들인지 경제 분야가 제일 못했다고 나오는 거고 부동산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김포 아파트값 안 오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밑에 보면 외교가 그나마 평가를 좋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올린답시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저 윤석열 지지율이 2, 3% 오르면 외교. 그러니까 나가서 바이든하고 나란히 서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바이든과 그렇게 국격이 올라간 것 같고 뭐 그런 효과만 어른들한테는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기어 나가는 거죠. 저번에 저 사우디 가서도 대국민 사기 엄방지게 쳤지. 자기가 수주한 것처럼 했는데 결국은 이미 결정돼 있던 그렇죠, 거를 이전에. 숟가락 얹었지. 네. 그러면 언론이 더 바이든도 양아치예요. 윤석열하고 같이 서 있을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가 못 보는 데서 막 자빠지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도 심각하고요. 자, 갤럽은 여기까지요. 뭐 볼 게 없네요. 볼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모닝 컨설트 안 볼 수가 없죠. 긍정 21, 부정 72. 사실은 저 정도 되면 탄핵하라는 거예요. 민심은. 뭐 이번 주 모닝 컨설트의 특징은 우리 윤뚱이 기시다를 꺾었다는 겁니다. 이야, 축하해. 지금 기시다가 꼴찌에서 2번째고 윤석열이 꼴찌에서 3번째를 한 거예요. 드디어 기시다가 더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어쨌거나 체코 국민들 심심한
위로를 이거에 전합니다. 야, 윤석열하고 기시다고 합쳐봐야 39%밖에 안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는 윤석열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중간에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기 많은 때문에. 거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기억하세요. 21 윤석열 지지율 21, 부정평가 72.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론조사도요.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질문지 같은 걸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냐, 조금 진보적이냐, 중도적이냐 이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회사의 태생부터가 극우에 가까운 게 여론조사 공정이에요. 어떤 경우 여론조사 뭐 윤석열 지지율을 막 엄청 뻥튀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율을 하락 방지용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어요.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뭐 한참 지지고 막 볶을 때 자동응답으로서 윤석열이 40%에서 30%대로 내려와 가지고 30% 중반 갈 때 여론조사 공정이 여론조사를 내면 어떤 경우는 42%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극우적이에요. 그 여론조사 공정이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민주당 뽑겠다 총선 때 민주당 뽑겠다 45.6, 국민의힘 34.1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갤럽이든 리얼미터든 뭐 미디어토마토든 여론조사 꽃이든 뭐 여론조사 공정이든 RN서치는 다 이런 숫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중간값 내면 돼요. 그럼 그거는 출구조사에 가까울 정도로 데이터인 거예요. 야, 이게 막상 총선에 이게 실현이 될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재 민심으로는 모든 여론조사가 똑같은 방향성에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값들 중에 전화를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지지자만 전화 받아가지고 윤석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저렇게 나온다. 민주당 뽑을 거예요? 심지어 이 추세가 국민의힘은 줄어들고 있고요. 민주당은 강보합세 이런 정도? 계속 고착화되는 거죠. 그럼 어떤 여론조사는 민주당 찍겠다가 한 50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는 40대 중반 나오고 국민의힘은 30%대 초반에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그 영남 지역에서 이렇게 역전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안 그러면은 굉장히 가까스로 국민의힘이 높게 나오는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 얼마 전에 김영건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TK 지역에서의 민심 위반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TK 지역에서의 여론 변화가 그 전체적인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쪽에서의 쏠림이 굉장히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만 그 민주당의 그 여론이 높아지거나 국민의힘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죠, 거기는. 어제 했던 방송에 조국 신당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방송을 안 보니까 조국이 신당을 만들면 민주당 배신하는 거고 이재명 어렵게 한대요. 근데 지금 선거제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선거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민주당한테 돌아오는 비례 의석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 이쪽 진영에서도 누구누구 중심 신당들 거론되는 거 겁나게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이랑 이야기해보면 민주당에서는 나 안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반대도 하고 있고 소위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좌장이라고 하는 의원도 안 왔으면 좋겠다 같은 이야기 하고 있고 그러면 조국 신당도 민주당에 도움되는 방향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네가 신당 만들어갖고 민주당을 선거를 어렵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댓글 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건 민주시민들 아니고 갈라치기 세력 같은데 그러면 조국 장관을 막 욕해. 어차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민주당한테 오는 의석은 비례 의석에서는 많이 와봐야 한 5석밖에 안 옵니다. 남아있는 병리평 정도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압도적일수록 비례 의석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좀 적게 얻은 정당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법을, 이 선거제를 만들 때 정의당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었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자로 가면 우리가 한 10석 이상이 될 거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딱 만드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이 엄청 급해져가지고 위성정당 같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정의당한테 돌아간 의석이 한 5석밖에 없어진 거거든요. 이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립형으로 가자, 그러니까 옛날처럼 돌아가자. 그냥 의석만큼 네. 비례대표 먹는 만큼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찬성이에요. 지금은 윤석열 막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이 있어갖고 요거를 예를 들면 그때 그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들하고는 심리적으로 통하잖아요. 근데 이걸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버리잖아요. 돌아가서 국민의힘하고 짱짝꿍했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기본소득당 용해인은 이제 갈 곳이 없어지는 정도 돼. 그러면서 모든 진보 세력한테 공격을 받아. 그래서 나온 선거 전략이 이 선거제도라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200석 못한다. 왜? 아까 말한 그 준연동형 뭐 비례대표제 이런 관점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을 밀어주자는 게 아니라 진보 세력들이 뭐 등등등등 하면 이 사람들 의석과 합쳐가지고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왜 조국을 때려요 거기서. 근데 그게 출마한다는 이야기도 없었는데.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그 지금 고정되어 있는 의석이 30석. 그리고 병립형으로 17석 이렇게 되잖아요. 17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의석수만큼 비례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지만 30석은 이제 공란이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최대한 가져간다고 해도 30석 중에 15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일은 없잖아요. 나머지는 표가 분산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머지 15석을 누가 가져갈 거냐? 그러면 이제 지금 진보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의원들은 민주당이 양보해서 진보 진영에 있는, 안 그러면은 좀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정당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으면 가지고 와야지 왜 버리냐, 이렇게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총선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네. 이걸 유지할 건지, 유지하면 또 위성정당 만들 건지,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 엄청 깊어질 텐데, 현재로서라는 전제 조건 하에는 민주당이 지역구 압승할수록 가져오는 비례 의석은 거의 없다. 그럼 그걸 누군가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댓글창은 여러분, 댓글창에 좀 아까 글 쓰신 분, 우리 방송 안 듣죠? 네. 그냥 글이만 보고 있죠? 네. 뭐라고 썼냐면 조국이 10% 가져가면 국민의힘이 다수당 된다. 뭐 이런 내피셜을 뿌리는 유튜브 방송하는 새끼가 있어. 내가 알아. 공부 좀 해라 이 새끼들아. 근데 그거는 지능 문제여서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에서도 이렇게 사실 이 사람이 진짜 뭐 애청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또 들어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본인 얼굴 깎아먹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어떤 가정하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요. 선거제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조국 장관은 신당을 만든다거나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리 때려. 너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그 프레임을 만든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로지 이재명이라고 자기 파리들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진영 내에서 연대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고립시키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이런 거지. 새날이 조국을 뭐 출마를 막 충동질한다. 무슨 개소리예요. 하시라 말아라 이야기. 왜 우리가 그렇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심리적으로라도 적이 되면 안 되는 거를 계속 적을 만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싸구려 파리가 아니면 뭡니까? 넘어가시고 얘기 좀 세긴 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조국이 자기가 밖에 나가서 이재명 배신하고 당 만든다네. 이런 좀 희한하지 않아요? 설명을 아무리 해봐야 몰라. 지금 제도로는 민주당이 지역 구성 많이 먹을수록 비례대표 못 가져온다. 그 이야기였고요.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